부부와 함께 한시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십니까. 슬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두보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려한 수도 장안에서 가난한 사귐의 서러움을 모래한 빈교행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 화려함 이면에 가려진 더 어둡고 거대한 비극을 마주하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는 두보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병거행입니다. 제목 그대로 전쟁터로 향하는 수레의 노래죠. 흥미 포인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시가 쓰인 당나라 현종 시대는 겉으로는 개원성세라 불리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두보는 이런 참혹한 전쟁시를 썼을까요? 지난 시간 빈교행이 개인적인 좌절과 사회풍자에 가까웠다면 이 시는 한 단계 나아가 국가폭력과 전쟁의 참상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두보는 비로소 시성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두보가 장안의 냉혹한 현실에 실망했다고 했는데 그가 본 것은 변해버린 친구의 마음뿐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당나라 현종은 대외 팽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서쪽으로는 토번, 지금의 티베트, 남서쪽으로는 남조, 현재의 윈난성 지방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그 결과 장안의 거리에는 화려한 비단과 보물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병사들의 행렬과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전쟁 영웅을 환호하며 보내는 장면도 있는데 당시 분위기는 전혀 달랐나 보네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병역은 한번 끌려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길과 같았습니다. 충격적 사실. 정부는 점행이라는 강제 진집 제도를 통해 농사짓던 남자들을 무작위로 뽑아 머나먼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갑작스런 전시 동원령과 같은 것이었죠. 주보는 권력과 부를 쫓는 장안의 귀족들과 바로 그 길거리에서 생이별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동시에 목격한 겁니다. 자신의 가난함도 서러운데 나라 전체의 거대한 슬픔까지 본 거네요.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맞습니다. 두보의 시선은 이제 자신의 불행에서 고통받는 민중 전체로 확대됩니다. 병거행은 바로 그가 길 위에서 목격한 참혹한 징병의 현장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그려낸 시입니다. 두보는 마치 현대 영화 감독처럼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그럼 그 비극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시의 첫 부분입니다. 차린린 마소소 행인궁전 각제여 야양처자 주상송 진해불견 함양교 견이 돈족 란도국 곡성직상 간운시오. 우리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수레는 덜컹덜컹 말은 히힝히잉 우는데 끌려가는 병사들 허리엔 활과 화살이 매어있네. 부모와 아내, 자식들이 달려나와 대웅하는데 자욱한 흙먼지에 함양교마저 보이지 않네. 옷을 붙들고 발을 구르며 길을 막고 통곡하니 그 울음소리 하늘에다 구름을 찌를 듯하네. 시작부터 압도적입니다. 차린리는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마소소는 말의 울음소리입니다. 수레바퀴와 말구피 소리, 어떤 설명도 없이 소리만으로 독자를 사건의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죠. 마치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네요. 진해불견 함양교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수레가 뒤엉켰으면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가 일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절정은 마지막 두 구절이죠. 견이 돈족 란도국 옷을 잡아 끌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길을 막고 웁니다. 이건 조용한 눈물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하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죠.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곡성직상 가는시오, 하늘을 찔렀다고 표현합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 앞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바로 통곡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이제 시인, 즉 길을 가던 나그네가 병사에게 말을 겁니다. 드라마틱한 전환이죠. 마치 전쟁 영화에서 기자가 병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처럼 두보는 직접 현실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그러자 병사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터져나옵니다. 도방과자 문행인, 행인 단운 점행빈,
혹종 15 북방하, 편지 40 서잉견, 거시 리증여 과두, 귀례 두백 환수변. 이어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길 가던 이가 병사에게 묻자 병사는 그저 징집이 너무 잦다고 말하네. 어떤 이는 15배 북쪽 황하를 지키러 갔다가 40이 되면 서쪽 견방에서 둔전을 일구네. 떠날 때 마을 이장이 머리를 싸매 주었는데 100발이 되어 돌아와서도 또다시 국경으로 가네. 병사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점행빈, 징집이 너무 잦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예로 들죠. 15세에 북쪽으로 끌려가고 40세에는 서쪽으로 보내집니다. 인생의 황금기 25년을 모두 전쟁터에서 보내는 겁니다. 귀례 두백 환수변, 젊음을 다 바치고 100발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전쟁터로 가야 한다니요.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합니다. 네, 한 인간의 삶이 국가의 폭력 앞에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구절입니다. 분노의 정점. 그리고 시는 이제 한 병사의 푸념을 넘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끔찍한 결과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변정유혈 성애수, 무황개변 이미, 군불문 한가산동 200주, 천천만록 생경기.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에 흘린 피는 바다를 이뤘는만 황제의 영토의 확장 욕심은 끝이 없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산동 200개 고을에 수천만 마을이 가시덤불로 뒤덮였는가? 변정유혈 성애수, 무황개변 이미. 역사적 폭탄 발언. 이 두 구절의 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국경에서 흘린 피가 바다를 이룰 정도인데 무황, 즉 황제의 영토 확장 요심은 끝이 없다. 여기서 무황은 장시 황제였던 현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직접적이고 대담한 비판입니다. 목숨을 걸고 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남사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니 당나라의 곡창지대였던 산동 지방의 수많은 마을이 황폐해져 가시덤불만 무성해졌다는 겁니다. 경제적 파탄, 나라의 근간인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죠. 200개 시에서 술은 낭만과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이런 참혹한 현실을 노래하는 병거행에서는 술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술이 취기가 아니라 피냄새와 눈물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술 한 잔이었을지 모르지만 두보는 그저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두보에게 시는 더 이상 술과 함께 즐기는 풍류가 아니라 고통을 증언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치열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가 쓰인 얼마 지나지 않고 두보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네, 오늘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두보의 병거행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의 슬픔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기 시작한 시성 두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가 예언이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고 당나라는 안사엔안이라는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두보 역시 반군의 포로가 되어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격동의 시기, 적진에 갇힌 두보가 홀로 달을 보며 아내와 가족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시 월야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적인 사랑을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행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